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성호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북한인권법 해설 제6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의 제5조에서는 북한인권 증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법률 규정에 관한 해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을 여러분들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죠. 뭐 거기라든가 어떤 출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두드려서 법조문을 옆에서 보아 가시면서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의 이 강의를 듣는 게 훨씬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법조문을 옆에서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네요. 그 제5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그 설치에 관한 규정의 그 입법 취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제5조는 이제 북한인권, 우리 이제 북한인권법이 있는데, 그럼 북한인권을 어떻게 개선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이냐. 그게 이제 그거에 관한 이제 기구를 이제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인권 정책의 수립, 집행 과정에서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를 둬서 이것을 통일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인권 사업은 통일부 장관의 이제 관장 사업인데 통일부 장관이 자문기관으로서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를 뒀고 이것이 초당적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인권 문제는 이제 대북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민감성이 있고 소위 말하는 남남 갈등의 이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인 협의를 거쳐서 초당적인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인권 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규정을 보면은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산하의 법정 필수 자문기관이다. 그러니까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또 성격은 자문기구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건 또 국가기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이제 유의해야 되는데 이 아까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이 북한인권법이 참 현실적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북한인권 증진자문위원회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발족이 됐었다는 겁니다. 1기가 2017년 1월 24일 북한인권법 시행 4개월 만에 여야의 추천이 완료돼서 1기 북한인권 증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됐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파행은 이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는 점을 우선 숙고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우선 쓰겠습니다. 지금 1기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에 구성이 돼가지고 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2년이죠. 네. 그래서 저는 1기에 참여 안 했는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그 원내 행정국의 그 담당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2기 자문위를 구성하니까 거기 수락하냐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더니 이제 아마 추천서를 제출해서 낸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은 2기 이후는 지금까지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 5조에 보면은 북한인권 증진자문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조문에 보면은 위원회는 이제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3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국회 추천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 전원을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을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교섭단체, 소위 말하는 여당 교섭단체입니다. 또 의회 교섭단체, 야당 교섭단체가 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선을 차단하고 어디까지 하면 초당적 합의제에 의해서 제도화하려는 그러한 입법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둘째는 이제 그렇게 되면 통일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각 2분의 1씩 추천을 하면은 이분을 이제 통일부 장관이 위촉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기속적인 재량이다. 그러니까 거의 여야 교섭단체 추천은 이제 통일부 장관은 위촉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100% 자동적으로 위촉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시행령 2조에서 위원회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기속적인 재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일부 장관이 이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한편으로 그 위원장, 이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 10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이제 선출하는데 이것은 장관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10명이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니까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그러면은 통일부 장관이 기속적 재량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또 위원장은 또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는 초당적인 또 어느 정도 행정부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이러한 기구로 구성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1기만 구성되고 그 이후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참 그때부터 이제 유감스러운데요. 그게 이제 북한인권 재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헤게모니라 할까 여기에서 이 주도권, 이 운영에 있어서 어느 특정 정파가 좀 운영의 주도권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앞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 어떤 정치적인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든 법은 법이고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어떤 그 강제 조항이라든지 안 할 수 있던 어떤 제재 조항이 없는 걸 기하로 해서 하나의 지렛대로 해가지고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에 당연히 추천을 했는데 추천할 자기의 몫을 추천하지 않는 그런 사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북한인권법 5조 2항을 보면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추천함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의 동수위원 추천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추천이 2번 나오는데 이 규정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할 때 국회에 있는 그 모든 교섭단체가 자문위원을 추천한 다음에 비로소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건지 이 다른 해석은 불가능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아주 아픈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조문을 아무리 봐도 모든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한 다음에 비로소 한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모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5조 2항의 동수 추천 그러니까 여당 교섭단체, 야당 교섭단체가 각각 동수를 추천한다고 하면 되겠지 이게 둘이 같이 모두 한꺼번에 돼야 된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북한인권 재단 이사 추천 위법 부작위 확인을 소송을 제기해서 2014년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획기적인 판결이 있었는데 그 사법부 판단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모든 단체가 동시에 추천하는 그런 규정은 어딜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어느 단체든지 추천을 하면 그것을 국회의장은 당연히 특별한 절차가 없으면 통일부 장관에게 그 명단을 전달.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제 국회의장의 추천 절차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저는 그것이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자꾸 그걸 가지고 동시에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 하고 국민의힘이 했는데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같이 모든 추천이 완료가 돼야지 국회의장은 다시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 내지 추천한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당이든
교섭단 일단 추천하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상당한 기간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사안에서 명백합니다. 그래서 7년, 8년, 10년이 돼갑니다. 이렇다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 이 사건에서 국힘당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를 통일부 장관에게 다시 명단을 전달하는 것, 즉 추천하지 않는 것은 그 부작위는 위법이다 이렇게 냈고, 이것이 저는 올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국회에서 위원한 추천한 인사만으로만 지금 그 대통령 아니 통일부 장관이 위촉을 해서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4차례 통일부가 국회에 대해서 이 자문위원 추천해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낸 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장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이제 또 다시 공문을 보내겠죠. 그러면 그걸 받았을 때 상당한 기간 내에 그거를 그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회신이 없으면 국회의장 내지는 국회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특정 교섭단체에서는 뭐 몇 사람을 추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재하고, 기타 다른 교섭단체에서는 미추천 상태다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을 통일부에게 통보를 하면 일단은 완성된 전원은 아니지만 법정 자문기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문기구를 가동시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못하게, 마치 모든 교섭단체가 추천을 완료해서 그 결과를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에게 통보해 준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소극적으로 법의 작동을 막는 좀 편파적인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인 해석론으로 바꾸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법정 자문기구로 해놓고 법정 자문기구 가동을 막는다고 하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한비언을 비롯해서 우리 이사장이나 많은 법률가들이 그런 주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앞에서 잠깐 얘기하는데 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통일부가 국회 추천을 요구한 시점부터 2년이 내에 이게 국회가 추천을 하는 것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건 상식에 속하는 거고 법금의 해석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적인 결론인데, 그것을 도과하면서까지 아무 추천을 안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7년이 도과했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최소한 이 자문위원회 임기가 2년이면 적정한 시기 내에 국회는 추천을 해야 된다는 어떤 뭐 정치적 도의적 의무, 혹은 뭐 그것도 법리적으로 법적 의무의 도출도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만약에 이렇게 추천권 행사를 제때 적정한 시기에 안 하면 특정 정당, 어떤 교섭단체가 추천권이 아니라 추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추천권이라는 그 미명하에 추천을 거부하는 행위를 방임하거나 그거를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게 북한인권법의 정신일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바로 그것이 그래서 이번에 지난 2024년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소송에서 판결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특정 교섭단체, 이 사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5명의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 또는 북한인권 재단 이사를 추천했습니다. 그럼 국회의장한테 자, 이 명단이 있으니까 이 명단을 통일부 장관에게 다시 재추천을 해주십시오. 그럼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 하는 얘기가 그거는 민주당에서 추천을 안 했다. 법에 의하면 여야 교섭단체에서 2분의 1씩이니까 그것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지 않는 것을 방패 막아서 그걸 방패 삼아서 이것까지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법에서는 어딜 함께 모두 이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 추천의 시기가 없습니다. 일단 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그 국민의힘 또는 특정 교섭단체로부터 이사 후보 또는 위원 후보로 추천된 분들은 그분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기대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후보로 내가 추천이 됐다. 그럼 나는 곧
상당한 기간 내에 국회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인권 증진자문위원 또는 북한인권 재단이사로 추천돼서 내가 활동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법적인 기회가 있어요. 그게 침해가 되는 겁니다. 무한정으로 뭐 기약이 되지가 않아요.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언제 추천할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기대권이라겠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가 되면 이건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법적 기대권을 침해한다.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된다. 그 여러 가지 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북한인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가의 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북한인권법의 목적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 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건 국회의장의 불추천 행위는 위법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그 국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집단적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법적 평가가.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법적 평가는 이제 그 우선 법적으로 이건 위법한 건 틀림없습니다. 북한인권법을 전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또 헌법 정신에도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건 위법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형사 책임이 되느냐? 요거는 이제 또 그 구속 요건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선 우리가 딱 떠는 야 이건 추천권의 남용이다. 이게 뭐 직무유기 아니냐? 또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게 형법의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엄격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형법상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되려면 우선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 주체는 교섭단체예요.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교섭단체 이게 공무원이냐 형법상에 여기에 이제 의문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이런 자연인을 생각하는데 교섭단체 이게 법인의 일종의 법인인데 거기서 이제 공무원이나 여기서 이제 의문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요건 해석상 뭐 직권남용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한변을 이제 이끌면서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으로 민주당 교섭단체 그 원내대표를 저희가 형사 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유사한 논리로. 그리고 또한 그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의 또 고유한 의무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섭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빠져갈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냐? 그것도 아니야. 교섭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 여기도 해당이 안 되고 구성요건상 형법상 뭐 직권남용 이게 상당히 지금 쉽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여간 위법이고 그래서 하여간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만은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직무유기니 뭐 직권남용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구성요건 주체면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는 쉽지 않다는 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 이 증진자문위원회 구성 절차에 허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우선 첫째로 뭐 어떤 것은 가장 쉬운 게 입법적인 보완이죠. 입법적인 건 개정을 해가지고 소위 말 디폴트 롤이라고 해가지고 안 지켰을 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이내 추천하지 않으면은 뭐 통일부 장관에게 지명권을 준다든지 또 국회의장에게 추천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대체 규정을 줘야 됩니다. 뭐 제재 규정을 둔다든지 입법 근데 뭐 이거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바로 이 추천권을 남용하는 게 이 다수장이기 때문에 그 입법을 기다리기는 아주 요원합니다. 결국 이제 해석론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24년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처럼 해석론을 해가지고 이미 상당 기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부작이다.
부작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추천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 또는 북한인권 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이 국회의장은 그야말로 국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적인 책무를 지는 건데 사법부로부터 위법이다라고 준엄한 명령을 받고 추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이 국회의장에게 그 위법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재상 촉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5조 3항을 보면은 이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위임 조항이 있는데요. 시행령에 이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명시하고 있나요? 뭐 네. 특이할 만한 사항을 좀 지적해 주시죠. 예, 아주 그 시행령에서 자세히 위원회 추천 자격 요건, 뭐 교수 10년 이상의 교수직으로 있다든지 또는 판검사 공무원 또 10년 이상 있어야 되고 비영리 민간 단체에 있을 때는 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 이렇게 상당히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령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2조 2항에서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직접 경험한지 여부, 또 성별도 또 고려할 점으로 또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뭐 셋째는 해촉 사회 중에서도 위원을 추천한 교섭단체가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또 해촉 사회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특이할 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2조 6항에 보면은 이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가 할 역할이 적지 않이 있어요. 우선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집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진 자문위원회가 없으면은 자문을 거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집행계획 수립,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다. 법적인. 이게 아주 중요하고, 또 북한인권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인권 재단을 할 때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가 심의기구가 돼가지고 통일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북한인권 재단의 사업으로 계상할 수가 있는데, 역시 이게 구성이 안 되면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인권 기록센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이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가 북한인권법에 의한 북한인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문기구로서 또는 심의기구로서 곳곳에서 다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모든 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북한인권법의 사문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결국은 국회의 위추천으로 이 위원회가 지금 작동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 집행계획이라든가 북한인권재단의 또 그 활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작동되지 못해서 사문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에 대해서 우리 그런 상황을 잘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